너무 빨리 인공관절했다가 나이 들어서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거를 살리고 다듬어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의사를 만나야 후유증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제때 치료를 이 수술을 안 받았다고 하면 보나마나 지금 한 2, 3년 뒤에는 인공관절을 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익재입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마음의 양쌤으로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의사로서 평소에 진료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연골이라는 조직을 옛날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언젠가는 다 없어졌을 때 인공관절을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대면 무조건 뼈를 깎고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수술이어서 다들 겁나고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줄기세포라는 치료가 나오면서부터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좋아지신 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자료화면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61세 여자분이시고요. 61세시면 아주 너무 젊으신데 최근에 한 20일 전부터는 갑작스럽게 통증도 더 심해가지고 운전할 때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또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깰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어서 동네에서 아무리 연골살을 맞고 물도 뽑고 그랬는데도 호전이 안 돼서 오셨던 분입니다. 엑스레이 소견을 보게 되면은 왼쪽 다리가 심하게 휘어지면서 각도가 10도 이상 내반 변형, O자형 다리가 생겨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관절염이 살짝 있긴 있었지만 최근에 20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이유는 이 다리가 이렇게 10도 이상 갑자기 확 휘어지면서, 원래는 정상 각도는 0에서 5도인데 보통 7도 이상 되면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0도까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랑 비교했을 때 왼쪽이 갑자기 확 휘어져서 이것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다 라고 해서 줄기세포랑 이 휜다리 교정이라는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O자형 다리 교정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가 휘어진 거를 똑바로 잡는 수술인데, 뼈를 건드린 수술은 시청자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뼈를 건드린 수술을 잘못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여러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신뢰가 가고 경험 많은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 많이 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는 경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은 너무 잘 돼서 10도 정도의 교정을 잘해서 다리가 아주 똑바라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너무 잘 됐고요. 그 밖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휘어진 것 말고도요. 우리가 관절경이라는 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을 보게 되면 이런 연골 조각들이 떠돌아다니는 소견들이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연골이 급하게 망가지고 있어서 물차고 붓고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매끈한 연골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뼈가 드러나면서 연골이 벗겨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뼈가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심하게 연골이 벗겨진 소견이 보이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이 정도면 아주 심한 케이스에 속하긴 하는데, 아랫부분도 마저 또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위아래가 다 망가지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나이가 61세신데 관절염이 이렇게 연골이 벗겨진 분들, 대부분 인공관절을 빨리 하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인공관절도 솔직히 해도 되는 수술 중에 하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은데 너무 빨리 인공관절 했다가 나이 들어서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합시다 라고 해서 줄기세포를 시행을 했고요. 줄기세포를 하고 이제 1년 뒤에 핀을 고정을 빼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본 사진입니다. 왼쪽은 수술하고 나서의 1년 뒤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수술하기 전에 1년 전 사진입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서 연골이 손상이 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안쪽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뼈가 다 드러난 게 보이는데, 이제 왼쪽 사진, 이게 이제 똑같은 분인데요. 이렇게 하얗게, 완전히 연골이 하얗게 재생이 돼서 이쁘게 아물었던 이런 분들은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연골이 너무 잘 자랐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야, 이건 하얀 연골이 완전히 뒤덮여져 가지고 이 전에는 아예 없던 연골이 이렇게 재생이 돼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잘 재생이 됐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결과도 너무 좋으셔서 만족도도 좋고 지금은 다리도 똑바르면서 걷는 것도 잘 걸으셔서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뛰거나 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또 잘못 망가지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자기 무릎을 살린 거라서
이대로 잘 쓰면서 혹시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더라도 이때는 주사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66세 여자분이시고요. 다리가 이제 10년 전부터 물을 몇 번 뺀 적이 있었고 1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최근에는 막 잘 때도 아프고 통증이 계단 오르내릴 때 너무 아프다. 근데 동네에서 연골주사나 이런 걸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고 물을 뽑아도 금방 또 물이 차버리고 자꾸 물이 차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고 MRI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는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우리가 전장,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체중, 부하, 무게 중심 선을 긋게 되는데요. 길게 그은 선입니다. 고관절의 대퇴골두랑 발목의 중심선을 긋게 되면 이게 힘을 받는 축이게 되거든요. 그 힘을 받는 축이 무릎의 안쪽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가운데를 지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요 화살표가 무릎의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가 이 선이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무릎이 지금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O자형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왼쪽 다리에 비해서 오른쪽이 다리가 상대적으로 O자형 변형이 빨리 진행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치료 시기를 늦추면은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가 치료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급하게 이제 MRI라는 검사를 시행해서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물이 많이 찬 겁니다. 이 물이 꽉 차 있다는 거는 뭔가가 급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SOS, 응급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물 차고 붓고 아프다. 그러면 내 몸이 정말 응급 상황이다. 빨리 큰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겠고 동네에서 치료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그린 것처럼 한 좌우폭이 한 1cm 정도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는 소견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앞뒤로는 한 1.5cm 정도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소견, 마치 예를 들면 한 50원짜리 동전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 거랑 똑같은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수술할 때 한번 관절경으로 본 사진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MRI 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관절경으로 보면 뚜렷하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가 좌우폭이 8mm라고 했지만 이 정도가 한 8mm보다는 좀 더 커 보이고요. 한 1.3cm 정도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옆에서 봤을 때는 한 1.5cm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 1.5cm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한 2cm 가까이 되는 생각보다 더 큰 병변의 넓은 손상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MRI 상으로 긴가민가한 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체크해서 제대로 해서 뽑은 성체 주기세포를 이용해서 여기 주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을 하고요. 연골판도 좀 찢어져 있어서 연골판도 같이 꼬맸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나풀거리는 부분들이 아주 심하게 연골판이 찢어진 건데요. 이거를 또 의사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연골판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지저분하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다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를 살리고 다듬어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의사를 만나야 후유증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신중하게 수술할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찢어진 걸 최대한 살리면서 꼬매는 방향으로 해서 좀 다듬고 정리하고 최대한 살려봤고요. 그 밖에도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는 이제 주기세포를 심는 이런 시술을 시행해서 주기세포를 도포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주기세포를 심고 나서는 이렇게 연골이 매끈하게 채워져서 꽉 채워진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안쪽에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려고 했던 부분들이 기존의 연골보다 더 두꺼워져 가지고 튼튼하게 아주 그냥 더 두껍고 튼튼한 부분으로 꽉 채워진 연골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다 나은 소견이거든요. 연골이 벗겨질랑 말랑 뼈가 드러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매끈하게 연골이 잘 자라 있으면 이게 안 아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생하고 물 뽑고 계속 괴롭혔던 무릎 통증이 이렇게 주기세포를 이식하고 약간의 이제 O자형 다리 교정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결과도 너무 만족하고 지금은 정말 잘 돌아다니면서 아주 활기차게 잘 지내시는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때 제때 치료를 이 수술을 안 받았다고 하면 보나마나 지금 한 2, 3년 뒤에는 인공관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때 주기세포를 잘 치료하고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물 찰 때 빨리 오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시와 때를 너무 잘 만나서 주기세포로 자기 무릎을 살리는 좋은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